제가 그 앞전에 유튜버 1년 리뷰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리뷰 시리즈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도 찍게 됐어요. 자, 오늘 하고 싶은 리뷰는요, 이혼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혼한 지 3년 반이 넘었어요. 이제 4년이 다 돼가고요. 제가 이혼 언제 했냐면, 법적으로 이혼이 진짜 딱 된 시점은 2022년 8월입니다. 그래 이혼하자 하고 결정한 거는 2020년 2월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뭐 2년 넘게 텀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캐나다 제가 사는 곳은 이혼 서류를 내려면은 이혼을 결정하고 1년 동안 별거를 해야 돼요. 별거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혼 서류를 내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 별거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뭐 어디 증거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부터 이 별거를 한다라는 증거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부부가 임의로 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였으니까 2021년 2월까지 1년 동안 별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혼 서류에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 준비를 21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을 서류로 싹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이혼 서류 작업을 한다는 게 어쨌든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이걸 보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좀 외면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혼 서류도 작성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저희가 변호사를 안 썼습니다. 왜냐면 변호사를 쓸 만큼 합의할 게 없었어요. 저희는 이혼 과정이 되게 순조로웠거든요. 그게 왜냐면 둘 다 서로 너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참 어떻게 보면 둘 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혼을 계속,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원래 있었는데, 제 생각이지만 이제 저의 전 남편은 좀 저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저는 내가 여기 가족 없이 혼자 있으니까,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결혼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보자 했었는데, 이제 결국 안 돼서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 남편 같은 경우도 욕심이 많거나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혼 후에 합의할 뭐 예를 들어 뭐 재산 분할할 건 없었고, 그리고 전 남편이 이제 내가 집을 나가겠다, 집에 있는 그런 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남기고 나갈 거다, 너가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었고, 아이에 관한 부분만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도 되게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괜히 돈 들여서 변호사 쓰지 말자 해가지고 셀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알아보고 같이 뭐 이혼 한마당에 같이 앉아서 이혼 서류 같이 작성하는 것도 웃겨서, 이제 서로 각자 그 서류 해가지고 해보고 서로 검토해서 뭐 더 채워갖고 제출을 하자, 이렇게 말이 돼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좀 시간을 두고서 서류 작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파일 스캔해서 첨부해서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다가 그게 변호사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부분이 틀렸는데 그것도 캐치를 못하고 계속 다른 부분만 수정을 하면서 제출하고 하다 보니까 막 서류 미비로 계속 틀려가지고 꼼꼼하게 서류 다시 봤더니 이게 증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돼. 근데 증인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을, 법적인 자격을 갖춘 증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 변호사, 뭐 법무사라든지, 아무튼 알아보니까 법원에서 서류 해주는 직원이 또 그 조건이 된대요. 근데 그 직원이 도와줄 수 있다 해가지고 어느 날 2021년의 어느 날이겠죠? 그때 맥스까지 데리고 셋이서 가정법원에 갔어요. 어찌나 어색하던지. 아이랑 셋이 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접수 받으시는 분께서 증인이 돼주셔갖고 그 증인이 적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적고, 제출하고서도 몇 달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간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작년 8월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그 우편이 날아왔어요. 이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은 뭐 2년 반 걸렸는데, 일단 1년 별거를 해야 되는 거는 이혼 사유가 폭력이나 바람핀 거,
그게 아니면 1년 별거를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분이랑 같이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심리적으로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아주 다행히 저는 성을 안 바꿨었거든요. 안 바꿨기 때문에 그 이름 변경의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이혼 이미 하신 분들, 그런 삶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실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자 싶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라기보다는 이혼 후에 깨달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나는 내가 이거 못한다고 생각해서 항상 부탁했었는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게 많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그 에어컨도 제가 혼자 달았고, TV도 벽걸이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것도 제가 혼자 했고요. 우리 맥스 침대도 이케아에서 사서 혼자 조립하고, 워셔 액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그거 액 넣는 것도 제가 본넷 열어가지고 혼자 처음으로 해봤고, 그리고 정비소 가져가서 오일 체인지 하는 것도 처음 해봤고, 그리고 차에 타이어 공기압 넣는 것도 제가 직접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혼자 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여자가 되게 남자한테 기대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동거부터 결혼까지, 결혼은 1년밖에 결혼 생활을 안 했는데, 동거부터 결혼까지 합치면 저희가 7년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되게 오래 살았죠. 같이 살 때, 그런 남자가 좀 할 만한 그런 일들은 항상 이제 부탁을 했고, 좀 눈치 보면서 부탁을 하고,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일 체인지라든지 이런 거가 생길 때 내가 하겠다는 엄두 자체를 안 냈어요. 그냥 당연히 남자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 해달라고 쪼르고 기다리고 이런 거가 되게 짜증이 좀 나죠. 이거 알아서 잘 해주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이혼하고 나서 내가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할 게 많은 거를 발견한 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은 점이 또 있어요. 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게 됐다? 내가 인간적으로 레벨이 한 단계 업 된 것 같은 느낌? 저는 이혼하기 전에는요, 전 남편의 원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힘든 부분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연애 초반부터도 쭉 있었던 같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전 남편을 탓만했어요. 너 때문에 이렇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100% 그 사람 탓을 했었거든요. 매번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혼자도, 저는 또 망상충이어가지고 혼자 막 생각을 많이 해보면 나도 잘못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혼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되게 뒤늦게 느꼈어요. 내가 이랬었네 하면서 저에 대해서 진짜 새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이런 거는 되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근데 따로 사과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도 들었고, 이때는 내가 이랬을걸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을 느끼게 되더라고,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이혼하고 나서 한층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면적으로는 이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그냥 깨달은 점이라기보다 좀 웃긴 건데요. 이혼했을 때랑 이혼 초기에 특히 주변에서 이혼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인이나 친구나 주변에서 두루두루 이혼 상담이 은근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막 진지하게 막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막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나도 하고 싶다, 너가 한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이혼할까? 요런 간단한 심플한 이런 거에서부터
진지한 것까지 조언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거 완전 100% 이해는 해요. 부부 생활 하시면서 이혼 생각 진지하게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미 이혼을 한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열에 9명, 9.5명 이상은 이혼 안 하거든요. 이혼 상담 해줘도 이혼 안 합니다. 이혼하신 분들도 괜히 남의 가정에 그런 상담 해주지 마세요.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하기 전에도 그런 커뮤니티 이런 걸 통해서 쪽지로도 상담 요청 많이 받았고, 유튜브 하고 나서도 이메일이나 댓글로도 그런 상담 요청, 조언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혼 후에 진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저랑 되게 비슷한데 이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는데, 이혼할 예정인 분, 뭐 이혼 안 한 분들은 저는 이제 그래요, 상담 그렇게 응하는 편은 아닙니다. 싱글맘으로서의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거 근데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 사니까 한국에 사시는 싱글맘 분들이랑은 진짜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싱글맘으로서 힘든 점은 거의 없어요. 저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 장점으로 느낀 거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같이 살 때 뭐 가구 같은 거 하나 살 때도 컬러나 디자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를 의논하는 자체가 그냥 좀 짜증났어요. 이건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데, 제가 이혼 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엄청 전 남편한테 생활할 때 많이 맞추고 있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받은 게 아니라 제 성격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했을 때 내가 더 만족이 큰 사람인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집 뭐 구조부터 뭐 가구 살 때 그런 고르는 거, 뭐 가전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사고 싶을 때, 쇼핑하고 싶을 때 어쨌든 공동으로 돈을 같이 쓰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의논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면은 사고, 또 필요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또 막 과소비하고 생각 없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수준에 맞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사치품도 살 수 있는 게,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단점에도 양육하는 거가 들어갈 텐데, 장점으로서 싱글맘이 양육할 때 좋은 게 뭐가 있었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 의견이 안 맞잖아요. 아이 교육 방식,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 키우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양육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가정법원에 셋이 같이 갔다고. 그때 이제 맥스가 아빠랑 손잡고 앞에 걸어가는데 제가 그걸 뒤에 따라갔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아기가 6개월 때 이혼을 했으니까 아기를 같이 아빠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뒤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를 봤냐면, 그러니까 아기가 걸음이 느리잖아요. 쫑쫑 걸음을 가는데 아빠가 좀 더 아기 걸음의 속도를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아빠가 너무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는 계속 뛰다시피 걷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애한테 좀 맞춰서 걸으라고, 그거 보면서 또 막 속으로 조금 부글부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가 같이 애를 키우면 그 갈등되는 상황이 많을 텐데, 저는 진짜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런 상황일 때 말을 잘 못해요. 못하고 혼자 그러면서 이제 속을 끓이는 성격이거든요. 혼자서 키우니까 그런 거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내가 내 경제 계획을 내 스타일대로 세워서
저축하고 소비하고 지출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같이 살 때 그런 걸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사람의 돈 쓰는 방식, 돈 모으는 방식이 저랑 좀 안 맞았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소비 지출하고 저축하니까 또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점은 자유로운 거네요. 이혼의 단점은요. 저는 이혼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혼 사유가 진짜 치명적으로 이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혼 초기에 이혼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상담해줄 때도 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혼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혼을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잖아요. 이혼 후에 더 좋아요. 더 행복한 삶이긴 한데요. 하지만 저는 이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은 저는 안 하기를 권유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저희 부모님 이혼했을 때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고서 뭐 20대가 되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한국인의 그런 좀 편견 뭐 이런 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엄마랑 아빠는 나의 일부분이잖아요. 나 엄마로 인해 태어났고 아빠로 인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앞으로 평생 같이 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을 때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제는 같이 셋이서 밥을 먹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 나 스스로를. 물론 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인생이라지만 뭐 성인 되고 독립하고 다 하지만 저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 이제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신데 서로 이제 사랑 없이 그냥 산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맥스는 어떤 성격으로 자라날지 모르겠지만 맥스도 나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맥스에게도 이제는 맥스 엄마, 맥스 아빠, 맥스 같이 해서 뭐 생활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맥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속상하거든요. 미안하고. 그래서 단점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런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 가장 큰 단점은 그거였어요. 앞으로 맥스에게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 온전한 가정을 줄지 못한다. 그게 가장 큰 단점. 저한테는요. 맥스랑 다니는데 저랑 맥스랑 둘이 다니면 아이 챙기려면 진짜 짐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좀 딸려요. 근데 제가 혼자 맥스를 챙기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맥스랑 이렇게 제대로 된 동물원도 간 적이 없고 놀이공원 한번 친구 애들이랑 갔었는데 그때도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좀 힘들어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건데 다른 분들 싱글맘이신 분들 뭐 친구랑 같이 해서 가던지 그렇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또 친구도 없고 그래서 저를 좀 어디 맥스랑 둘이 제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같이 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아이 감당하면서 이렇게 가기는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운전도 갈 때 올 때 혼자 해야 되고 가서 내내 아이 챙기고 뭐 그런 게 자신이 없어갖고 이제 멀리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저한테 좀 큰 단점이더라고요. 맥스가 좀 크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때는 같이 그래도 한 1박이나 2박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번에 맥스랑 둘이 한국 갔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절대 맥스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혼자 맥스 데리고 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전 남편이 그리운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도와주는 손, 서포트해주는 손이 그리웠어요. 손. 누군가 이렇게 같이 체력적으로 아이랑 같이 놀러 가서 놀 때 도와줄 사람이 좀 아쉽다.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행복도는 이혼하고서 더 높거든요. 결혼 생활보다. 그래가지고 크게 단점은 없는데 가족 없이 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죠.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뭐 땡스기빙,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캐나다 명절 때 다른 데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보내는 그럴 때, 생일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혼자 하고 맥스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외로운 거? 앞전에 맥스 생일 때도 좀 허전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냥 선물도 제가 하나만 줬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또 선물을 많이 주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많이 준비해서 아주 푸짐한 기념일을 앞으로도 좀 맞이하려고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마더스데이, 맥스 생일, 제 생일 이렇게 네 날은 되게 잘 챙기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날 좀 엑스트라로 더 외롭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장점과 단점 알아봤고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혼 후에 더 삶이 더 좋아요. 하지만 이혼을 안 했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뭐 포기하는 부분이 더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혼을 안 한 그런 조금 평범한 삶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혼을 안 했다면 그것도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이제 재혼 생각은 1도 없고요. 뭐 앞으로 연애는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법률 혼인은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혼자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 잘 지키면서 저축해서 해서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집에 다 와가니까 이혼 4년 리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점도 많고 인간적으로 좀 성숙해지게 된 계기가 돼서 그냥 제 삶에서 봤을 때 이혼은 그냥 뭐 실보다 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혼을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한 번의 실패 혹은 시련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맥스 올 시간도 다 됐고 저도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가끔씩 차에서 수다 떠는 영상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또 올리고 앞으로 또 리뷰 시리즈로 해서 여러 가지 리뷰들을 올려보겠습니다. 학부모 1년차 리뷰, 또 뭐 있을까? 캐나다 이민 12년차 리뷰 할 거 많거든요. 그래서 리뷰도 시리즈로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원하시는 시리즈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